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장일을 우리가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증권사에서 쏟아졌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 돌아와줬던 외국인이 오늘은 다시 빠져나가면서 수급 측면에서 참 아쉬운 시장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더해 환율이 오늘 또 한 번 올라주면서 우리 시장을 확실히 회복시켜줄 만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들어올지까지 전문가님께 조언을 얻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방산, 또 비철금속, 탄소포집, 석유화학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 종목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쪽으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뒷부분에서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 또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이어나가기 앞서서 개장부터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내리고 있습니다. 0.15% 떨어지고 있고요. 0.18%까지 현재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2437선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2400선을 잘 지지해야 한다는 점 우리가 반드시 짚어보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반갑게도 빨간불 켜주고 있지만요.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680선 올라가고 있는데 680선 장 마감까지 깨지지 않도록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개인은 양시장 모두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A4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동반 상승을 했던 IT 투톱인데요. 오늘도 함께 잘 가나했지만 삼성전자만 1%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약 보합권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쉬운데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025년 탑픽으로 꼽혔다는 소식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단에 훈풍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장 시작 때는 빨간불이 켰지만요. 현재 하락세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1.96%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 61선까지 꺾이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은 동반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이에 대한 수혜를 받아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알테오 그리고 유한양행 이렇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항암제가 암 전이를 100% 억제했다라는 제약바이오단의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수혜는 개별적으로만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4% 넘게 빠졌던 네이버는 지지 영역을 확인하려는 듯 오늘 다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특성이 강한 만큼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알테오제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HLB도 지금 보합권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리가켄바이오 0.21% 모두 약보합권 또는 보합권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전장에서 독점 공급 계약 소식으로 눈에 띄는 흐름 보였던 삼천당 제약 오늘은 어제와 같은 상승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오늘은 다시 내림세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노공업 반도체단 강세 함께 받아가면서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정재훈 전문가님의 조언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사실 좋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관망세 이어지겠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좀 아쉬운데요. 어떤 전략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선 시장에 있어서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죠.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외국인과 기관 쪽의 동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도 뭐 거의 약보합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우선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려면 환율에 대한 안정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1,45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고 조정을 좀 받을 기미가 안 보이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고객 예탁금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 좀 지수를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역배열권역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단기적으로 좀 체감이 좋으려면 21선에 올라타고 21선의 방향성이 돌아가는 그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좀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21선이 누워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나 아니면 따라가는 그런 매수는 안 하는 게 좀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21선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구간대가 이런 구간대예요. 이런 구간대. 그러면 이런 구간대에는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7월 달 들어 8월 달 들어서면서 21선이 한번 깨지고 난 이후에는 계속 방향성이 이평선의 방향성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나 들어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막 이걸 대응을 하고 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주식을 팔아야 될까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누차 말씀을 좀 드렸지만 12월 9일 날 찍었었던 2360포인트 이 자리대의 PBR 밸류는 0.83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0.83배에서는 항상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하단 자리대가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우선 1차적으로 2600대 그 전에 뭐 2550 뭐 이 정도가 있겠지만 2600 정도를 일단 잡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빠질 폭보다는 올라갈 폭이 더 많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막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고 있는 눌림목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이 코로나 국면 때 2020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이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됐었죠. 이때 외국인들은 현물을 주구장창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갖다 플레이했어요. 올라가는 플레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법 많이 나왔어요. 얼추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에만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부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를 시작해 주는지의 여부. 요걸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54,000원대 약 1.5%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60일 위 57,000원짜리대로 올라타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의 체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체감이 좋다는 얘기는 종목별로 순환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 연초 시장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구간대가 오게 됐을 때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 종목장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조만간이겠죠. 너무 멀리는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보면 되고 환율에 대한 추이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가 이 추이만 보면 되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지 마라.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시장을 볼 때 항상 고객 예탁금 그리고 환율을 주시해서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까지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고객 예탁금과 환율 쪽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는 부분은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전략 더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통해 오늘의 변동성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특징적인 종목 풍산 그리고 풍산홀딩스입니다. 이 종목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에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풍산홀딩스에서 더 강하게 나와줬는데요. 류 회장은 현재 참석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제 같은 이슈를 받아갔던 신세계 그룹 쪽에 대해선 조금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풍산 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조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풍산 그리고 네. 풍산홀딩스 급등세도 똑같이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이 이슈가 트럼프 당선자와 미팅을 했다 또는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와 연관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신세계 쪽이에요. 그러면 신세계를 보게 되면 별 영향이 없어요. 신세계 쪽은. 근데 이제 신세계 INC가 최근 들어서의 반응이 좀 있었죠. 그럼 요걸 보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트럼프 당선자와 미팅을 했고 식사를 했고 짧은 시간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테마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신세계 계열사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신세계 INC만 그래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점을 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지금 구간대에서 차익 따라 들어가는 거래는 좀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고 저는 만약에 신세계 INC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저는 지금 구간에도 일단 챙기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풍산을 보게 되면 시초가의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매수를 따라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도 시초가에는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근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 전고점 자리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1월 중하순경으로 넘어가면서 한 1월 20일경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에 더 흐름들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즉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대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맥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인맥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주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며 뭐 방산이며 조선이며 이런 섹터들 자체가 정책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맞고, 인맥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막 올라가게 되면 땡큐하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저점 자리대가 이제 풍산홀딩스 같은 27,000원이에요. 요걸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래도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3만 원대 다시 안착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때문에 일단은 요 부분들은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로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말고 다른 종목군들을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해서 요즘에 인맥주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를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날짜에 맞춰서 풍산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풍산하면 비철금속, 구리 이쪽으로 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원자재 중심으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환율 상승이다, 중국 경기부양책 어렵다 해서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아예 눈을 돌려서 풍산, 삼보산업, 남선알미늄 이런 쪽 보는 건 어떨까요? 어, 테마성이죠. 어,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과거에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큰 시세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언제였냐면 중국이 이제 한창 경제 성장이 쫙쫙 치고 나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대시세를 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제 식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왜냐하면 중국에 있어서 이제 자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할 부분들이 많이 뺏겼죠. 그러다 보니 화학 쪽이며 철강 쪽이며 이런 쪽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 시세에 끝난 흐름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에 무슨 인맥주니 뭐니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종목을 좀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실적주를 본다든가 아니면 정책주를 본다든가 이런 쪽에 놓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흐름들을 봐도 화장품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화장품주들이 왜 올라갈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죠? 어닝 시즌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4분기 실적도 좋을 거예요. 4분기 실적이 좋다는 이유는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종목군들이 위주로 좀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상당히 좀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굴뚝주들, 산업재 쪽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유동성이 막 풍부하게 늘어나 버리게 된다라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있어서의 선택은 내가 지금 기존에 사업을 했던 그 부분들에서 신사업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뭐 세아베스트리나 이런 기업들은 특수강 쪽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들 기업이 스페이스X에 공급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연관을 지어서 신사업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골라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은 만약에 내가 딱 종목을 선정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닝 시즌을 준비하거나 성장, 내년도 시장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고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취해가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을 잘 낳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주에 대한 예시까지 함께 들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주목해 가면서 투자 전략을 면밀히 세워가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재호 전문가님의 전략이 꼭 필요하겠고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특징주는 바로 캠트로스입니다. 이 캠트로스 관련해서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죠. 바로 탄소 포집 장치 기술인 CCUS 관련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슈 받아가고 있는 쪽이고요. 탄소 중립 관련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캠트로스, 오늘 18%가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동반으로 이 CCUS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CCUS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들이 국내 쪽으로까지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며칠 내내 너무 핫한 섹터예요, 사실. 산타가 가지고 온 선물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CCUS 훈풍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이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진입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앵커님도 주식 하시죠? 네. 사고 싶으세요, 지금? 근데 이미 너무 올라서 무서워요. 그죠? 뭘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걸 보게 되면 그게 있어요. 최근에
중국 시장 개방한다 뭐 한다면서 막 올랐던 섹터가 있었죠. 엔터주들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얘기 쏙 들어갔죠. 이게 얼마만큼 흐름들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탄소 포집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가 생겨났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 훈풍이 불어온 테마예요. 그러면 트럼프 당선자와 머스크는 전기차에 대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보다 화석 연료를 활용하기를 원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로 가는 건 좋지만 또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머스크는 천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 연료를 쓰고 있으니 탄소 배출이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배출권,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을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기에서 초과적으로 이익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탄소 배출권에 있어서의 사업, 탄소 포집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성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우선 이 캠트로스는 2차 전지 쪽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소재 쪽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올 연초에 큰 폭으로 좀 늘어났었어요. 그러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만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매물 부담이 없고 잘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그린 케미칼도 있고 하겠지만 에이럭스라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요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근데 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공통적인 건 거래량이 늘어요. 거래량 늘고 조정받았을 때는 감소가 됐었거든요. 다시 거래량이 늘고요. 감소가 됩니다. 요날 아마 제가 공개 방송 해드렸을 거예요. 사 마라. 단기는 요런 거 하는 거다. 사라. 이거 수익 나니까. 그럼 요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20%가 넘는 수익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이슈적인 측면을 놓고서 보는 겁니다. 오늘도 아마 공개 방송 제가 할 겁니다. 요런 종목군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 트레이딩 할 만한 기업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TKG 휴캠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TKG 휴캠스라는 기업은 탄소 배출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탄소에 대한 감소, 저감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된다라면 TKG 휴캠스 같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흐름들이 전혀 나오고 있질 않잖아요. 만약에 이 탄소 포집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탄소 배출권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단기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6,000원짜리대에서 한번 저항자리대로 걸릴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오늘 상한가 갔다가 내일 쉬는 날이죠. 다음 개장을 하게 되면 갭상승 출발.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이상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좀 윗꼬리 달리고 좀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요게 지금 만약에 5,300원 요 부분들만 이탈이 없다라면 오후장에 반등 시도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오후장에 한번 지켜봐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템트로스가 지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낼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함께 해주셨고요. 또 성장성이 있는 CCUS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실적들 가져갈지도 봐야겠고요. 또 탄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저는 이 CCUS 듣자마자 네. 석유화학 쪽도 수혜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업계 특성상 탄소 배출량도 많고 CCUS 관련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금요 석유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쪽 실증 사업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CCUS 특화 기업과 이 석유화학 기업 중에 앞으로 성장성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을 더 전망 있게 보세요? 지금 일반적인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감소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력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시총이 크죠. 시총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소수의 종목군들만 움직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이들 종목군들 아직까지 추세가 돌아섰다? 뭐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쪽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좀 가벼운 종목군들 연말 연초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규모가 좀 작은 종목군들이 이슈에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것저것 다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US 이슈와 관련해서 석유화학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이 시총이 너무 크고 무거운 종목들은 움직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보다는 연말 연초에 이슈를 가지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는 로봇 관련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뉴로메카 오늘 모두 좋은 흐름들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CES를 앞두고 이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5년에 증권사들은 기대되는 탑픽으로 로봇주를 다수 뽑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함께 더해진 로봇 관련주들인데요. 전문가님, 로봇 관련주들 이제 바닥을 확인한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로봇 서빙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로봇이 커피 만드는 거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어요. 맛이 어떠던가요? 똑같던데요? 똑같죠? 네. 진짜 사람이 하게 되면 매월 비용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로봇으로 교체가 되게 되면 일회성 비용이 크고 네. 나머지는 없어요. 즉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치제가 쓰이겠죠. 로봇.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에 접목되는 부분들은 거기에다가 인공지능까지 접목이 됩니다. 로봇 섹터는 성장 섹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해 내내 안 좋은 그런 모습들만 보였습니다. 과거에 2022년도 말에서 23년도 초에 반짝 상승을 했어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24년도는 내내 안 좋았었죠. 근데 이젠 로봇에 대한 활용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성장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머스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로봇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도에 CES는 로봇과 인공지능 이쪽이 주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CES를 여기에서 선보인다는 것 자체는 향후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인공지능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두산과 삼성 쪽이잖아요. 그리고 뭐 로보티지라든가 로보스타 이쪽은 LG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뉴로메카는 포스코에서 뭐 M&A를 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들은 대기업들까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연말 연초장에 보더라도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흐름들이 좀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올라간다고 하고 이거 서울경제 정재훈이 나와서 이거 또 테마 탈 수 있다고 하니까 막 따라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려요.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되고 로봇 쪽의 섹터나 이런 분은 뭐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추격 매수라는 전략보다는 눌림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고 지금 현재 눌리고 있는 종목을 분할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한 좋은 흐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장기적으로 관심을 둬야 하는 섹터임은 분명하지만 하지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이슈를 타고 연말 연초에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로봇은 강세 보였지만 AI 쪽은 또 빠지고 있거든요. 이쪽을 아예 두 개를 다르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가야 되는 건가요? 같이 안 가나요? 섹터별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겠죠. 네.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사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예를 들면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은 다 인공지능 쪽에 관련돼 있는 뭐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기업들이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반대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많이 빠져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가 올라가고 최근에 올랐었던 뭐 인공지능 쪽이나 이런 쪽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매수를 해본다라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뭐 오늘 조정받게 되면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내가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거기다가 또 덤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를 할 건데 얘가 정말로 숫자가 찍히냐 찍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쪽과 로봇 쪽은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쪽의 사업도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죠. 잠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 한글과 컴퓨터가 이스트 소프트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잠깐 먼저 보게 되면 이게 한글과 컴퓨터고요. 이스트 소프트 보면 마찬가지로 한글과 컴퓨터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스트 소프트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게 되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를 좀 보게 되면 한글과 컴퓨터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내년도도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움직였고 테마를 탈 수 있는 그런 전제 하에 보게 된다면 이스트 소프트보다는 한글과 컴퓨터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도 나오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눌림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로봇주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릴 것 같고 대신 한글과 컴퓨터가 눌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차라리 61선 부분까지 지금부터 매수를 해 나가면 오히려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쪽은 사실 실적이 나오기보다는 기대감에 움직이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까지 투자 기간이 좀 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고 이스트 소프트는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선별적인 투자를 이어가시면 더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더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날카로운 분석들 계속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정재훈 전문가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더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유상증자가 반려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현재 9%가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28,8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상담 주신 분께서는 수익권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지금 뭐 팔아서 현금화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되게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23,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한번 욕을 했던 기업인데 주주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이수페타시스. 오너가 뭐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왜 주주들한테 그걸 5천억이나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할 거면 그 오너분들 좀 출자 좀 하고 재산 좀 팔고 해갖고서 삼자 배정을 하든 뭐라든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주주들한테 떠넘기는지 모르겠는데 유상증자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일단 금감원 쪽에서 반려했던 부분들이 이슈가 된 부분들이고요. 실적은 되게 좋아요, 이 회사가. 실적은 되게 좋고 내년도에도 성장을 할 부분들은 맞는데 우선 23,000원짜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10% 정도면. 저는 오히려 이게 반려가 돼서 유상증자를 포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삼자 배정 방식으로 바꾼다거나 주주들에 있어서의 가치를 훼손을 안 한다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건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요 3만 원 언저리가 뭐 29,000원에서 요 3만 원 언저리가 31,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요 자리대가 매물 구간이 좀 많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23,000원에 10% 정도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29,000원에서 요 31,000원 요 자리대 올라가게 되면 갭을 메워주는 그런 수순이고 전저점 부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29,000원에서 31,000원대에서 일부 현금화를 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계속해서 가져가시길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46,000원에 매수하셨고 10%의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달에 이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요. 아직 이 바닥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이 전기차 이슈 가끔 타기도 하더라고요. 타이어 쪽으로. 근데 확실한 반등은 나오지 않아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잠깐 실적을 보시게 되면 23년도에 실적이 1조 3천억이 나왔고 24년도 올해 1조 7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좋아지려고 하게 되면 실적이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체되거나 약간의 역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PBR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은 10% 비중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추가 매수? 글쎄요. 한국타이어를 추가 매수를 한다?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보고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할 돈으로 다른 쪽의 섹터들이나 종목군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방송 말미에 제가 종목을 한 종목씩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좀 드린다든가 아니면 오늘 주문형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괜찮죠. 지금 보게 되면 뭐 가온칩스라든가 자람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에이징랜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 주문형 반도체가 얘기가 나오면서 흐름들이 같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유리기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리기판 조정받고 있단 말이죠. 요 SKC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SKC라든가 좀 굵직한 거니까 ISC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눌렸을 때 차라리 이런 쪽을 좀 분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보유하자.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담을 이어서 해주신다면 더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한 상담으로는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쪽으로 시선을 가져가시라고 했고요. 다만 반등이 나오면 조금은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섹터나 종목군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픽은 방송 말미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지는 오후 2시 30분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NT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LCD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가 꺾인 지가 좀 오래돼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PNT 현재 39,950원대에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상승세 보여주지 못한 채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전문가님, 이 PN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터 관련해서 또 수혜받아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PNT는 대표적으로 2차전지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PNT의 롤트롤 장비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PNT가. 근데 2차전지 섹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동반 쪽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실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도 내년도에도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2차전지 셀, 양극재, 소재 이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좋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장비 쪽을 보게 되면 특히나 PNT를 보게 되면 24년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25년도에도 일단 성장을 유지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안한 거죠, 시장은. 정말 이 정도 나올까? SK나 삼성이나 LG나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다시 재검토한다는데? 속도 조절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미국 쪽에 있어서의 관세 부분들도 영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NT는 너무 쌉니다.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맞아요. 41,600원짜리 때 잘 사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5% 정도를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밀리잖아요. 지금 4만 원, 요 39,000원 요 자리대까지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밀려버리게 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최저점이 38,850원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밀리잖아요. 만약에 밀리면 저는 더 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7,000원 언저리대까지 밀린다. 요 자리대까지 38,850원 이 이하 깨지는 요 자리대부터는 오히려 저는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전지 쪽 섹터도 너무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요 월봉상에 5개월선 자리대죠. 요게 한 49,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자리대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성장성이 있는 반면에 현재 매우 저렴한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7,000원대를 추가 매수 지점으로 살펴보시면서 밀린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비중 확대해 가시는 전략 함께 더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세요. 추가적인 상담 방송을 통해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또 전문가님의 더 분석과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 은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이어서 전문가님의 추천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에도 참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냥 현금만 들고 있기에는 고민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추가적인 투자 전략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시장이 하루 좋았다가 하루 웃었다가 하루 욕하고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일단 괜찮은 종목군들,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뭐 같아 보이나요? 지구, 그리고 저기에 위성이 있죠. 대충 눈치챘죠. 위성 관련주구나, 우주항공 쪽 섹터구나, 뭐 이렇게 좀 보면 돼요. 근데 하단 자막엔 이미 또 종목이 나가버렸어요. 이거 참 안 맞아요. 자, 그럼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봅시다. 우주항공청에 있어서의 내년도 예산은 27% 상향 조정했다고 했어요. 지금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싸움만 하고 있죠? 막 깎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27%나. 차세대 발사체 개발일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에는 이슈가 풍부하게 좀 많죠. 내년 초에 원래 그 다른 우주 기업 하나, 위성 기업 하나가 발사체 이 부분들을 테스트하기로 했는데 좀 미뤄졌어요. 4개월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있고 얼마 전에 스페이스X에 실려서 나갔었죠. 며칠 전에 425 사업 쪽에 있어서 정찰위성 나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고 내년도에 위성의 발사 수는 여전히 늘어날 거고 3회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누리호 발사 진행을 하죠.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미국 쪽하고도 함께 연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적자 기업이었어요. 성장이 좀 막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근데 분기별로 3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4분기 때, 3분기 때 흑자 전환했고 4분기 때부터는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6년도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내년도부터는 턴어라운드 가능하다. 분기별로 보게 되면 3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올해 3분기.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4년 이상 일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천억이 넘어요. 수주 잔고가.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이익단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정찰위성이나 저궤도위성 정책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저궤도위성 쪽에 있어서 국책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죠. 정찰위성 425 사업 쪽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섹트레가이가 약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방산 쪽하고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25년도에는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하나그룹주들 좋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괜찮죠? 하나오션 괜찮죠? 하나시스템 괜찮아요. 세트레가이 요거 사명 바꿔야 돼요. 한화 세트레가이 이렇게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가 인수했습니다. 하나가 인수하면서 하나그룹 쪽과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하고 세트레가이하고 같이 이 기술 개발을 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을 해드리니까 그쪽에 오게 되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추천주는 세트랙 아이였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 우주항공 발사 테스트도 있고 누리호 투자까지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도 받아갈 수 있겠고요. 또 2025년부터는 실적 성장성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조언 더욱더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 QR 참고하시거나요.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정재훈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